이번 시간은 한국어 교육과 유행어, 그리고 신조어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가지지 않은 학습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모국어는 태어나서 엄마에게 처음 배운 언어를 말하고요.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어를 먼저 배운 한국인도 한국어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학당 수업에 한국인이 있는 거고요. 그럼 한국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국어는 이렇게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인이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그리고 외국에서 한국인이 사용하는 한국어도 한국어예요. 그리고 외국인이 사용하는 한국어. 이때 똑같아요. 한국에서 외국인이 사용하는 한국어, 그리고 외국에서 외국인이 사용하는 한국어, 모두 한국어인데요. 한국어 교육은 여기 한국에서 한국인이 사용하는 한국어를 먼저 공부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한국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국어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사용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의미나 문법의 변화가 거의 없어야 됩니다. 이건 효율적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행어나 신조어를 배우지 않는 거고요. 나쁜 의미, 불쾌감, 기분이 굉장히 나쁜 느낌을 전달하지 않는 한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비속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비속어를 사용하면 대화를 계속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대화를 계속 하기 위해서 친구가 아닌 보통의 사람들과 대화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비속어를 배우지 않는 겁니다. 어학당에서 학생들이 유행어나 신조어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쉽게 생각하면 신조어는 뉴스나 드라마, 예능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에서 새롭게 만든 많은 말들을 모두 신조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유행어는 신조어 중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거, 신조어 중에서 인기를 가진 단어를 유행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2020년 신조어 새로 만들어진 단어지요. 코로나, 집단 면역, 거리두기. 신조어는 아주 많아요. 그 중에 살아남아서 아직까지 사용되는 언어, 이 정도를 예를 들 수 있고요. 유행어는 헐, 대박, 최신 짤. 요즘에 2021년 4월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유행어 중에 하나가 바로 무야호라는 감탄사, 기분이 좋아요, 야호, 이런 의미의 단어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유행어는 헐, 대박처럼 오랫동안 사용이 되지만 이들 모두 사전에 있는 표준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럼 한국어 교육에서 가르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조어나 유행어는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사용하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만든 교과서를 자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1급에 있는, 2급에 있는, 6급에 있는 교과서의 내용을 바꾸면 교과서 모든 전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하나의 단어 때문에 바꿔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배운 단어가 2022년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교과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유행어, 신조어를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공식적인 곳, 회사나 학교에서 유행어, 신조어를 사용하진 않아요. 교수님에게 과제, 회사에서 서류에 우리가 텔레비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조어를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모든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행어, 신조어를 배운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모든 한국 사람과 대화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같은 지역, 같은 관심을 가진 비슷한 나이의 친구에게만 유행어, 신조어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 교육은 표준어를 가르친다. 많은 사람들과 대부분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되는 표현이 표준어라는 겁니다. 한국어 교실에서의 학생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떤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학습자 유형을 정리해 보면 이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여기 학문 목적 학습자나 직업 목적 학습자가 제일 많아요. 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 학문 목적 학습자는 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직업 목적 학습자는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이런 학습자를 말하는데 보통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서 이들 특수 목적 학습자의 비율은 90% 이상이에요. 일반 목적 학습자나 교포 자녀의 학습자, 이 학생들은 신조어나 유행어를 굉장히 배우고 흥미있게, 재미있게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학생들이 누구냐 하면 친구와 대화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 그냥 한국 드라마가 보고 싶은 학생들, 한국 노래를 듣고 싶은 학생들, 또 교포 자녀는 엄마나 아빠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와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취업이나 대학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신조어나 유행어를 가르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교실에 일반 목적 학습자나 교포 자녀의 학습자의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유행어나 신조어는 모르는 한국 사람이 더 많아요. 보통 유행어, 신조어는 10대, 20대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의 한국 사람들은 유행어나 신조어를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행어나 신조어는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습득하는 표현이에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지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유행어나 신조어를 확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은 학습, 공부를 목표로 합니다. 습득의 표현은 한국어 교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준어의 공부가 우선인 한국어 교육에서는 유행어나 신조어를 가르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의 한국어학당에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까지 공부를 해요.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이 사이에 1년 6개월 동안 가르쳐야 할 표준어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신조어, 유행어를 배우길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 특별한 반을 만들 수는 있어요. 이렇게 수업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수업, 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취업하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이 많은 보통의 수업에서는 유행어, 신조어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국어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1번, 가장 중요하고요.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는 표현. 마지막으로 교사는 1번, 2번, 3번의 내용을 우선 가르치고 그 이후에 새로운 학습자들의 공부할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